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그 판결은 뭐냐면요. 요새 이제 검찰 개혁이 많습니다. 검찰 개혁의 주된 취지는 그동안 검찰이 독점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도록 검사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사가 기소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주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가배상이 인정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최근 여러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 공소유지의 업무도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말 진실을 밝혀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업무입니다. 꼭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도 구제해 주는 것도 검사의 업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하는데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잡아넣는 것도 해야 되지만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도 검사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소하는데 증거가 된 것이 이제 그 수첩이 있었는데 그 수첩이 증거로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하면 거의 다 구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구속이 됐어요. 근데 본인이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수첩을 작성한 사람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그 검찰에서는 그 유력한 증거인 그 수첩을 증거로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형사재판 재판부가 검사한테 야 수첩 원본을 제출해라고 했는데 검사가 사실 이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수첩 원본의 제출을 거부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첩을 이 피고인이 작성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검사가 수첩 원본을 내놓지 않으니 이 필적 감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일단은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1심에서 선고했고, 그래서 이제 검사가 항소를 했죠. 근데 항소가 돼서 그제서야 이제 검사가 수첩 원본을 제출했고, 그거를 국가수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 피고인의 필적과 이 수첩의 필적이 같은지를 따져봤더니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하게 여기 사건 내용에 보니까 170일 정도, 그러면 거의 6달 정도를 갖다가 8달인가요? 네. 그래서 구속이 6달이 되겠네. 6달 정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검사가 유력한 증거로서 얘기한 그런 수첩을 보여주지 않아서 결국은 상당 기간 구금이 되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형사보상금은 받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위자료를 청구를 국가를 상대로 청구를 했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결국 법원에서는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검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도 검사의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수첩을 내놔서 그거를 검증을 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피고인이 작성했다면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면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검사가 그거를 뭐 사생활 보호란 이유로 그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벌금 손해배상액을 800만 원을 인정했어요. 근데 이것도 우스운 것 같아요. 그렇게 구금된 거에 대한 형사보상은 받지만 그것도 되게 충분한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근데 국가가 지금 법원이 인정한 것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또 다른 사건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뭐 이제 충주지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술에 취해서 아는 여자 집에서 잤다가 성폭행을 했다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이제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안 했다고 했고, 강간당했다고 하니까 유전자를 했는데, 그 유전자 검사가 수사할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불일치한 거죠. 강간을 했다고 하지만, 유전자가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가 됐는데, 이것도 그 검사가 제출하지 않아서 이 사람도 재판을 계속하는 스트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검사가 잘못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했는데 30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에 본인이 당사자가 냈는데 국가 배상으로 인정한 게 뭐 300만 원, 800만 원 다 구속이 돼서 보이스피싱을 했다, 강간범이다 이렇게 또 누명받고 재판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근데 국가가 인정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이렇게 몇백만 원이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예. 대법원은 이렇게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신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하는데, 피고인이 잘못하면은 처벌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을 때도 이것도 제시를 해서 억울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할 것도 검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것도 이제 명시를 했어요. 예, 다 좋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액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5천만 원, 1억씩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안에서. 그래야, 그리고 이 검사한테도 이 구상권 행사에서 이렇게 검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못한 사람한테도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구상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일 잘못한 게 드러날까봐 그거를 이제 까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검사들도 저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판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